2019년 7월 3일 5명의 대학생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광희는 지난 2018년부터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알려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듣기만 해왔던 근로정신대 문제를 일본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기로 한 것입니다. 첫 목적지인 도야마시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무안공항에는 도야마로 향하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에서 4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달 전부터 예약한 비행기표를 받은 후 짐을 실었습니다. 되게 설레더라고요. 한국 근로정신대 단체와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일본 근로정신대 단체와는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준비를 끝낸 후 공항 안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8일간의 역사 기행에 모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식사를 하고 비행기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2시간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도야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는 호쿠리쿠 연락해온 나카가와 사무국장님, 통역을 도와주시는 아이자와씨, 그리고 한 시민단체 회원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숙소에 가까이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호쿠리쿠 연락회에서는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후지코시 기업을 규탄하고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지코시는 1928년에 설립되었는데 미쓰비시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침략 전쟁을 거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때 전쟁 당시 사용되는 무기에 들어가는 자재와 부품들을 생산을 했었는데 후지코시 회사의 역사에 의하면 1945년 5월 도야마 공장에 있던 총 종업원 수 중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수가 1089명 정도였다고 해요. 나카가와 사무국장님은 도야마의 시민들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직접 피켓을 만들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호쿠리쿠 연락회의 다른 회원분들과 교류회를 가지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회의를 한 후 모두가 한층 더 진지해진 얼굴입니다. 이제 다음날 역 앞에서 행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전단지도 나눠주고 본 적만 있지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까 긴장도 많이 되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도 하고 처음 만난 스즈카와 선물을 나누며 친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선물을 받은 스즈카도 기뻐해 주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팀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며칠 후 나고야에 있는 제일동포 할머니들 앞에서 부를 노래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날 일정을 위해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는 비가 내리고 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늘에는 잔뜩 먹구름이 껴있고 땅은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과 차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희도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좋은 아침.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여유있게 준비를 하는데도 다들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역사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나카가와 사무국장님과 다른 회원님께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광희는 남학생과 여학생 3명씩 나누어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 오후에 역사활동을 할 도야마역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전당 지역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냥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아직 가봐야지 알지. 아직 싸울 준비가 첫 역사활동이다 보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역사활동을 하기 전에 호쿠리쿠 연락회의 사무실에 모여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무라야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함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던 스즈카에 의하면
무라야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중요한 3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이 경제대국 2위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조선의 노동자를 저임금에 일을 시켰기 때문이고,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손발이 없는 사람이나 국어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이유가 그 전까지 일본 국적이었던 외국인을 정부가 하루 만에 외국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무라야마 씨는 자신이 정직하게 옛날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희는 녹음을 하거나 통역해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일본어를 검색해가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무라야마 씨와의 이야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역사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야마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을 제작하였습니다. 수지코시 한점은 알려주세요. 제가 쓸게요. 무라야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글을 종이 위에 쓰고 부족한 일본어는 스즈카가 대신 번역하여 써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카가와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카레와 김치, 그리고 직접 재배한 토마토를 먹었는데 정말 한국 밥상처럼 맛있는 점심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마침내 도야마역에 왔습니다. 확성기, 피켓, 그리고 직접 만든 홍보물까지 두 손이 가득합니다. 적막한 분위기가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함 같습니다. 행동을 함께 나서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오신 호쿠리쿠 연락회의 회원분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야마역에서 점심을 먹고 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역 건너편에 있는 시내에서도 학생들과 회사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호기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광희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과 전단지를 나누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을 했습니다. 시위 활동을 같이 시민단체 분들과 했는데 또 시국도 그때 당시에 막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던 때여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활동을 해보니 나름의 사명감도 들고 내가 왔으니 더 열심히 하고 더 알리기 위해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도 많이 들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30분이 지나자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무거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한국에서 넘어와서 솔직히 말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와 스지카가 진짜 연락회 나와. 회원님들도 시간 내서 맞추고 너를 찍는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 건데 하늘이 이렇게나 안 도와주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억울해서 저는 비 맞아가면서 했어요. 가림막 밑에 안 입고 그냥 나와서 서 있었어요. 저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절박하다고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후 2시가 되어서 후지코시 공장을 보러 갔습니다. 도야마역에서 차로 20분 정도 가서 도착한 공장에서는 안을 보고 싶었지만 출입이 금지되어 볼 수 없었습니다. 공장 부지를 돌아 옆문으로 갔습니다. 문 위에는 날카로운 뿔이 달려있고 공장 부지를 두른 벽 위에는 가시가 달린 철망을 달 수 있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당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로 끌려온 여성들이 벽을 넘어 도망치기에는 턱없이 높아 보입니다.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뿐입니다. 공장을 견학하고 호쿠리쿠 연락회 회원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분들은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광희팀이 도착하자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한국에서 사온 과자를 나눠 먹으며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대화는 잘 통하지 않지만 번역기를 이용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짓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과자를 나눠 먹고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명씩 일어나 자기소개를 하고 광희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광준이 우리가 그거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아직 서툴지만 부족한 일본어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이 기특한지 매우 좋아해 주셨습니다. 호쿠리쿠 연락회 선생님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은 본업이 있고 남는 시간에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하는 할머니, 중국어를 하는 할아버지, 중학교 선생님까지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연령대가 되게 많이 높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 피해자분들도 그 자녀까지도 지금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는 상황인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호쿠리쿠의 뜻이 호쿠이현,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세 개를 함께 부르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원분들 중에는 영화 택시 운전사도 보고 5.18 역사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광주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인 학생은 많이 보지 못했다며 스즈카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全く意味がありません。この範囲。 마지막으로 회원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교류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원분들을 만나서 좋은 느낌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야마를 떠났습니다. 3일 동안 함께 지내며 정들었던 아이자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도야마현 바로 옆에 있는 이시카와현입니다. 이시카와현에 있는 윤봉길 의사 암장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암장지를 보기 위해 이시카와현에 있는 가나자와시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가나자와시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국에 비해 만만치 않은 택시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암장지가 있는 곳은 다른 묘비와 묘지들이 많이 있는 한 공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여기서 일단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수많은 비석들 사이에서 윤봉길 의사 암장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을 토대로 돌아다녀 보았지만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윤봉길 의사 암장지를 찾으려고 전날 나카가와 선생님이랑 스즈카랑 지도로 찾아내고 이동수단 찾으려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어를 잘했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서 알아서 가고 직접 가서 필요한 부분을만 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또 암장지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고 택시회사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공원이 하도 넓으니까 그 중에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윤봉길 의사 암장지는 사람들이 찾기 힘든 어느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길이 아닌 작은 길이었습니다. 맞아요? 암장지 앞에서 묵념을 하고 곧바로 순국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순국기념비 앞에 있는 함에서 방명록을 꺼내고 그곳에 이름을 쓰고 나왔습니다. 암장지와 순국기념비를 보며 모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이, 바깥장. スエニアで休憩し、名古屋駅。 다음 행선지는 나고야입니다. 나고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정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 어느새 이른 저녁이 되어서야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해놓은 숙소를 찾은 후 둘러보았습니다.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고 다음날 일정을 위해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날 밤도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니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로 사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현전이 형 나갔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서둘러 다음 일정을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나고야의 첫 일정은 피스 아이치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안내소에서 교통카드를 사고 이동했습니다. 다들 아침 일찍 일어나 움직이다 보니 피곤한 모양입니다. 오랜 걸음 끝에 드디어 피스 아이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1층에서 피스 아이치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자료관이라고 불리는 피스 아이치는 시간이 흘러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 전쟁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를 위해 힘쓰는 곳이었습니다. 책과 비디오 자료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저와 스즈카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다니며 들었고 다른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번역기를 이용해 자료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료관에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과 돌아온 군인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 옛날 미쓰비시 공장 사진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진용 사실 등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쪽 벽면에는 근로정신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서 놀랐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피스 아이치가 나고야에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고야의 미나토구에는 일본 제국 당시 미나토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 많이 있었고 이곳에서 비행기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도쿄 옆에 있는 요코하마 다음으로 큰 전략적 요충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격도 많이 받았고 사망자 수도 도쿄 다음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3층에서는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오키나와 전쟁에 관한 전시였습니다. 오키나와 전쟁은 일본에서도 큰 비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전쟁에 노인, 소년과 소녀를 동원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기를 강요했고 그로 인해 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약 12만 명이라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과 수많은 전쟁 고아라는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는 자료관을 운영하는 위원회 회원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전시했기 때문에 자료관에 있는 자료들은 모두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한 자료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갖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진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 매우 기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스 아이치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스 아이치를 방문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시 마트에 들려 쉬기도 했습니다. 시원해요. 지하철을 30분 정도 타고 가서 제1동포 할머니들이 계시는 주간보호센터 이코이 마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코이 마당은 지하철역을 나와 작은 골목 사이에 있었습니다. 센터에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한국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우리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저희가 춤이랑 노래 할머니들께서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과자를 먹으며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궁금한 것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들께 몸은 건강하신지, 이곳에서 생활은 어려운 것이 없는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들은 열심히 우리나라의 전통가요를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노래를 부르시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노래와 춤을 보여드렸습니다.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첫 순서로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많이 떨렸지만 무사히 순서를 마쳤습니다. 행복한 내가 아니냐. 소리 크게 소리 크게. 다음으로 준비한 춤을 보여드렸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노래와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에 맞춰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율동을 할머니들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들께서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들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피아노도 연주해드리고 왔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이곳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모습과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도 보았습니다. 할머니들께서도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한국의 전통가요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지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몇 곡을 부르셔도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즐겁고 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도 더 많이 연습해서 계시면 저희가 또 들으러 올게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할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던져. 하나, 둘, 셋. 감리로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한지 엽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들의 손길이 묻은 고운 엽서였습니다.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그토록 고대하고 보고 싶었던 도난카이 대지진 희생자 추도비가 있는 메이난 후레아이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은 이코이 마당에서 지하철로 20분을 타고 내린 다음에 또 오랫동안 걸어야 볼 수 있었습니다. 4, 50분 끝에 찾은 병원에서 볼 수 있었던 추도비는 한마디로 압권이었습니다. 병원 건물 주차장 한켠에 있던 추도비는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있다시피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고야에 있는 아이치 현립 아스다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과목을 가르치던 다카시 마코토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같은 학교의 고이테 유카타라는 선생님과 함께 아이치현 지역의 조선인 강제 연행 실태와 미국의 공습 실태를 조사를 하면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존재와 그 피해를 깨닫고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44년 12월 7일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도난카이 지진, 당시 공장 건물 더미에 압사돼 희생되었던 57명의 인원 중에 6명의 한국 어린 소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미쓰비시는 매년마다 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오면서 한국인 소녀들의 희생자 명부는 매년 숨겨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카시 마코토 선생님은 직접 그 6명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면서 한국에 찾아와서 그 유족까지 찾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1988년 12월에는 그 6명의 한국 소녀의 이름을 새긴
도난카이 대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미쓰비시 공장의 원소유주였던 니친 방적 그 부지 내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추도비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나중에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는 2015년 10월 10일에 이 비석을 이제 메인한 후레야이 병원이라는 곳에 옮겼는데 지금도 이곳에 가시면 안내판 설명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회한과 격분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는다. 우리는 이곳에서 역사를 확인하였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도비를 보고 나서 또다시 긴 걸음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힘들었던 친구들은 집에서 즐겁게 놀며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나고야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치르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스다 신궁이었습니다. 아스다 신궁의 입구에서는 새 천황의 즉위를 맞이하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스다 신궁은 일본의 3대 신궁 중 하나이며 일본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스다 신궁에 갔을 때는 어떤 관광객들보다 일본인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유로 아스다 신궁을 찾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은 이곳 나고야의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로 오게 된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아스다 신궁을 비롯한 나고야성 등 몇 곳을 구경시켜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신사참배와 같이 제국의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궁 안을 둘러다보니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문이 보였습니다. 본궁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를 검색했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 속에 나온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보고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며 사진 속의 모습을 따라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과거는 또 되풀이될 것입니다. 과거에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세상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다 신궁을 보고 나서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광희팀의 여행을 도와주었던 스즈카의 집이 있기도 하고 남은 시간은 각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의 시장 후보로 나온 외국인 2025년에 열리는 엑스포 상징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교토로 향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의 이국원 대표님을 만나 뵈었을 때 대표님께서 교토에서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있는 몇몇 장소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안에 모든 장소를 찾아가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른 아침 8시부터 일어나 바삐 움직이며 서둘렀습니다. 도쿄역에 도착하자마자 생각할 틈도 없이 역 입구 앞에 있는 JR버스 승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예상한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단밤안간 기념관이었습니다.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고 한 한국인 집안에서 대대로 기념관을 지키고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념관에 가는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JR버스의 종착역이었던 슈잔이라고 하는 정류장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 끝에 도착한 수단버스 정류장은 말 그대로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산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갈아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즈카.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정류장 주변도 둘러보고 정류장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한 버스 기사님께서 버스 승객들을 불렀는데 나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헌터. 신지루 것도 데키마센네. 버스가 아니라 봉고차였기 때문입니다. でも本当に信じることできますね. 아마 집에 가서 인터뷰 하겠지만 진짜로 현타 오네요. 여기 왜 왔을까 아마 그런 생각 자꾸 들고, 진짜 아까 교토 앞에서 버스 탈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기념관 보러 오는 거 진짜 의미 있겠다, 빨리 보고 싶다 그 생각 들었는데, 와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지금 들고 있는 중이에요. 미치겠네 이거. 기사님께 왜 봉고차로 운영을 하는지 여쭤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답에 얼마나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아니 봉고차를 타고 12분 정도 가서 시모나카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 30분 정도 더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ここまで来たこと大丈夫ですか? 야, 헌터.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길이 아득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텐세 칸데. 뭐, 私は 弱いですね. 어렵고 힘들게 간 끝에 결국 단밤안간 기념관을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쇼코멘지 찌다이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역사의 현장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안내소에서 팜플렛을 받아 차분히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강제징용 노동자상이었습니다. 눈 감아야 보이는 조국의 하늘과 어머니의 미소.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음에 박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일단 읽기마쇼까? 노동자상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니 동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제로 노동자들이 일했던 동굴이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안내 팻말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굴처럼 높이가 낮은 것을 사람들의 관광을 위해 지금은 넓힌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동굴 안쪽도 놀라웠습니다. 더운 날씨에 비해 시원한 동굴 안은 좋았지만 박쥐가 나오고 혼또ですか? 혼또? 노동자들의 모습을 한 마네킹이 세워져 있어 무서웠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8분 정도 걷다 보니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동굴 탐방을 끝나고 자료관을 보고 왔습니다. 자료관에는 이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모습, 그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도구, 노동자들이 이 광산에서 캤던 광석, 기념관이 있는 단바라고 하는 지역의 광산 지도, 그리고 이 기념관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관 건물 옆에는 노동자들이 쉬거나 묵었던 집과 집 뒤로 노동자들이 쉴 때 걸었던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보며 그 당시의 생활한 모습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기념관을 뒤로 하고 서둘러 다음 장소를 향했습니다. 다음은 고려 미술관이었습니다. 조선의 색채가 묻어나는 도구와 장식을 볼 수 있는 고려 미술관에 가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버스를 타다가 버스 안에 있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행 중의 이동은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버스를 타다 보니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흥미로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승객을 위해 인도의 높이만큼 차체가 낮아지며 기울어지는 버스. 지체 장애인을 위해 버스 문과 인도 사이에 판을 깔아주는 사람.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않고 뛰어오는 승객을 위해 기다려주는 기사님.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려미술관에 도착했지만 미술관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유있게 미술관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인 우토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20분 정도 가서 이세다 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에서 나와 10분 정도 걷다 보면 공사장 방어벽과 그 너머로 공영주택이 보입니다. 한바모 도코니 아루까 와카리마스까? 공사장 방어벽을 따라 골목 뒤쪽으로 향하다 보니 2층 건물에 에로하라고 쓰인 간판과 세월호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진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건물에는 우토로 마을의 복지기관인 미나미 야마시로 동포생활센터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미리 연락을 드리고 찾아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후 미나미 야마시로 동포생활센터를 둘러보고 제1동포 3세이신 김수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군 비행장 그런 장소였어요. 전전 때 비행장 건설이 추진이 되었는데 그 일본이 패망을 해서 비행장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일하고 있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갈 곳도 없이 여기서 전착을 하게 된 거죠. 해방 후에 그 삶을 이어갔는데 땅이 주민들 몰래 제3자의 매각이 된 거예요. 비행장 건설을 추진한 주체도 군이 아니라 민간 회사였어요. 해방 후에는 그 회사가 닛상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소유를 하게 됐고 그 닛상 회사가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 제3자의 매각을 한 거예요. 우토로 마을은 그 한때 간제 퇴거의 위기에 처해서 그 일본 시민들이나 한국 시민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우토로 땅의 3분의 1을 매입을 해서 지형 주택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18년 1월 달에 1차 주택이 완공이 되면서 지금 동포들이 입주를 하시고 아직 입주를 못 하신 분들이 그 2기 주택에 다 수용이 되면 마을 만들기가 끝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곳에 과거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외면하고 있던 모습과 사람들의 외침에 잠깐이라도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세상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희는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잊히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광희였습니다. 행복한 미래와 세상을 꿈꿔요. 지금부터 시작해 역사 이야기. 잊히는 것을